자, 오늘 강의는 법칙과 원리에 기한 국가의 헌법 정신인데, 여기서 어떤 군인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시사적으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들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2013년 그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와서 그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명언이죠, 명언. 그리고 그 후로 6년 후에는 검찰총장이 됐고, 2019년에 그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2022년에 대통령까지 됐죠.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야기할 법칙, 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헌법 정신에 법칙과 원리를 강조하는 의미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해야 할 우리 군인 정신은 뭐냐면, 내가 군인이 돼서 군 복무를 할 때 내 지휘관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라고 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 이게 오늘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법칙과 원리에서 배워야 할 군인 정신이에요. 오늘 이제 이거를 이제 쭉 한번 풀어 볼게요. 먼저 헌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강좌가 헌법 정신에 기한 군인 정신 회복운동, 이제 이건데, 그거 왜 그러냐?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군, 특히 이제 저는 군법무관 13년 했고, 또 군사건 전문으로 한 변호사를 지금 8년 차, 무수히 많은 군사건을 봤죠. 많은 갈등을 봤단 말이에요. 그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헌법에서 찾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가치에 따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 가치 규범이다. 최고 가치 도덕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병영에서 갈등이 생기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의 가이드 역할. 그리고 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면 그 갈등을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헌법 정신에 기한 군인 정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학기가 끝나고 이제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야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 심각한 수준에 조금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로 법률 문제로 휘둘리는 군인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요.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법치란 뭘까요? 법이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법이 다스린다. 자, 법이 다스린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번 강의 때
민주주의 원리를 배웠어요. 민주주의 원리와 전제. 그 중에 원리. 원리란 뭐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과반수 국민, 다수의 국민, 과반수의 국민의 의사에 따른다. 의사로 결정한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거했고요. 또 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선거하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뭘 해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죠. 법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예요, 제도. 법률이. 다시 말해서 법치라는 거는 가만히 따져보면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다수의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그게 곧 뭐예요? 국민의 명령이죠. 법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 명령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야전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법률 위에 국민의 의사가 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는 그 해결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신문이라든지 기타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가 너무 일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의사가 모아질 때 국민의 괘씸죄가 더 크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법치의 본래의 의미는 다수의 국민이죠. 과반수의 국민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다시 말해서 과반수의 국민의 명령이 바로 법치예요. 그것에 따른다. 그게 바로 법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법치라는 것은 결코 그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공무원, 우리 국방부로 치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줘요. 그것은 본인이 주는 게 아니고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위임이 돼서 말단 중대장까지 권한이 위임이 되는데, 부하들이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 지휘관의 입을 보고 그 지휘관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지휘관도 이미 다수의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정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부하들은 지휘관의 입을 통하지만 그 근저에는 근거, 법률의 근거, 다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게 바로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야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당장 내 지휘관이 나의 평정권을 가지고 있죠. 보직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뭔가 저걸 따라야 되나?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의문점이 들 수 있죠. 그런 경우 많죠. 단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저 명령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서는 안 되죠. 본인의 게으름으로, 본인의 불성실함으로 그 명령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 전제가.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반드시 본인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근거를 설명해야 돼요. 이제 가서 보고서를 쓸 거예요. 군에서만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쓸 때 1번이 뭔지 아세요? 관련 근거.
관련 근거를 항상 제시해야 돼요. 어느 법률, 어느 시행령, 어느 시행규칙, 어느 훈령, 어느 육군규정, 어느 예규. 지휘관도요, 전제가 지금 이제 부하가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지휘관은 반드시 자기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내 명령은 어떤 법률, 어떤 훈령, 어떤 규정 몇 조에 근거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단장 정도 제대의 법무관이 있는 거예요. 법무관한테 물어보고 그 자기 명령의 근거를 찾기 위한 거죠. 여단장이나 대대장도 물론 그 부대의 법무관한테 그런 문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전제 하에 부하가 지휘관이 명령했는데 나는 의문점이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하도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 분명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의견을 개진할 때 근거는 절대 나의 감정에 근거하면 안 돼요. 나의 감정에 근거하면 안 돼요. 왜죠? 헌법 7조에서 분명히 여기 있는 이제 군인이 될 사람들은 봉사자예요. 공익을 위한 봉사자라고요. 공익을 위한 봉사자. 지금 제가 전제가 뭐냐면 명령에 대해서 지금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개인 고충은 별개예요. 개인 고충은 별개죠. 그거는 저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하시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 부하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그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근거를 부하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훈령에, 제가 찾아보니까 규정에, 제가 찾아보니까 예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군인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의견 개진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지금 법치의 모습이에요. 법치의 모습을 지금 구체적으로 야전에 내가 적용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할 건데, 자, 그러면 법치국가 원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법치라는 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모습일까? 권리를 제한한다. 주로 권리를 제한한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자, 우리 군인으로 치면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린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이 적법한가? 이 문제예요. 법치국가 원리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지휘관이 부하한테 부하의 권리, 부하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고, 어차피 지휘관의 명령은 부하에게 시간과 노력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과 노력을 요청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휘관, 부하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이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근거. 보고서를 쓸 때만, 자, 어느 대대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대대장이 사단의 사단장한테 보고할 때, 사단에 보고할 때 100이면 100, 보고서 1번에 관련 근거라고 하고 뽑아요. 대대장 수준에서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법규 명령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육군 규정을 대야 돼. 육군 규정에 어느 육군 규정 몇 조 몇 항에 근거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단이면 바로 위에 지작사 예규에 몇 조 몇 항에 근거했다. 그리고 지작사령관의 명령 제 몇 호, 국방부 장관의 명령 제 몇 호에
근거했다 정도는 깔끔하게 제시해요. 100이면 100 대대장들이 사단에 보고서를 쓸 때 관련 근거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두로 명령할 때는 100 중에 몇 명이나 우리 대대는 우리 대대에 대해서 나는 이런 명령을 발령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명령의 근거는 몇 조, 훈령 몇 조, 규정 몇 조, 예규 몇 조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대대장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지휘관의 실력이에요. 법칙과 원리에 근거한 헌법 정신의 투철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이해가세요? 그 점이 지금 야전에 부족하다. 부하에게 지휘관이 내 명령은 여기 그 내용은 짤막하게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하들이 안 따를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법칙과 원리의 첫 번째 부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본 교수가 야전을 들여다봤더니 보고서 쓸 때는 꼭 근거를 대더라. 100이면 100. 그런데 말로 명령 내릴 때는 누구도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사단장도 안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부하들은 저 지휘관의 명령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지휘관이 나의 명령은 국방부 장관 훈령 몇 조 몇 항, 육군 참모총장의 규정 몇 조 몇 항, 그 다음에 지작사령관 예규의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면 부하들은 어떻게 들려요? 내 앞에서 지금 대대장이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 대대장도 근거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대대장님 명령이 조금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 근거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대장이 말한 대로 그런 규정이 있나? 그 다음에 그 규정이 존재하는데 대대장이 말한 대로 그 내용 그대로 되어 있나?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법칙과 원리의 야전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사례가 지금 바로 오늘도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렸고 또 야전에도 지금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이 육해공 해병대 하사에서 장군까지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그분들한테도 이제 칼럼을 보냈는데 바로 오늘 보냈던 내용 중에 바로 근거죠, 근거. 지금 우리 군이 바로 이 법칙과 원리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건데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안법 2조에는 분명히 3대 사건은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 근거가 없다. 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감하라는 명령. 이거를 보류하라는 명령. 자, 이거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기에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좀 이따 강조하겠지만 지휘관은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는 명령은 그리고 법에 반하는 명령은 위법한 명령은 발령한 권한이 없다예요. 지휘관의 명령을 지휘관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지휘관의 명령을 그 뒤에 지휘관도 반드시 자기의 근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이 근거가 없으면 이 지휘관의 명령은 권한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바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이에요. 지금. 근거의 문제예요. 근거의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수정명령을 내릴 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 대대장이 있었어요.
전임자 대대장이 있었어요. 전임자 대대장은 자기 대대에 대해서 A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후임자 대대장이 왔어요. 뭐 사단장도 마찬가지. 후임자 지휘관이 왔어요. 자, B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첫 번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얘기한 근거 없으면 명령을 발령할 권한 자체가 없고, 그러면 복종할 의무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근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 법칙과 원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기존 명령에 수정 명령을 내릴 때에 과잉금지 원칙, 신중해라. 이게 법칙과 원리에 필요한 군인 정신이에요. 신중해라. 이 신중해라가 우리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이 정당한지, 그 명령이 목적이 정당한지, 그 방법, 수단이 적합한지, 또 최소 침해 원칙인지, 그리고 법익 균형성이 맞는지. 자, 요것에 대한 사례를 조금 있다가 지금 시사적으로 군인 중에 특히 특전사 중에 그 전역하고 소방관 가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는 해군 특수부대였던데 소방관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경력, 그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경력 3년을 요구했더라고요. 3년이 돼야 응시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소방관이 20년 동안, 뭐 해군 모 특수부대 출신이던데, 20년 동안 소방관을 해왔는데, 처음에 소방관 임용 당시에 3년이라고 하는 그 특수임무 기간이 있어야지만이 자격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마 민원을 받은 걸로 봐서는 원래 가까운 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친구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사시면서 경험을 할 텐데, 이분도 아마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아마 민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 아니고 2년 1개월 정도 특수 임무를 수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이 아니잖아요. 결격 사유잖아요. 이런 사태와 같이 우리 군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병사 중에 너 참 군 간부하면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현지에서 임관을 경쟁적으로 시켰어요. 병사 중에. 요즘은 전문하사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현지 임관. 그런데 그런 병사 중에는 좀 학교 다닐 때 좀 싸움 좀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좀 필요해서 남의 오토바이 좀 대신 좀 타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형법에 따르면 폭행이 되고 절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미성년자이니까 집행유예 받은 것들이 있어서 집행유예 받은 게 있었는데, 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당시 군인사법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다시 2년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 요건을 무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현지 임관 시키다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자격이 안 되는데 하사로 임관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원사가 돼서 이제 한 30몇 년 근무하고, 그렇게 현지 임관에서 30몇 년 근무하고 훈장 주세요 라고 행안부에 올렸더니, 행안부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나 라고 딱 뒤져보니까 미성년자 때 뭐 절도한 집행유예가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사로 임관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이등병으로 제대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지금 유사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이와 같이 처음에는 하사로 임관시켰잖아요. 명령 내렸잖아요. 그랬다가 사정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는 원사로 전역할 사람을 이등병 제대시켰잖아요. 명령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명령이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불이익이죠, 이 사람한테는. 자, 이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명령이 바뀌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신중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신중해야 된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야 된다. 그런데 야전을 내가 들여다봤더니 신중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들여다봤더니. 자, 정리해보면 지금 제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현 국군 통수권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는 법칙과 원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게 바로. 따라서 군인도 국군 통수권자의 철학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군인 정신이어야 돼요. 나는 헌법과 법률에 충성한다. 이게 군인 정신이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그리고 지휘관도 본인이 페이퍼워크에만 맨날 근거를 댈 게 아니고 구두로 명령할 때도 나의 명령은 여기에 근거한다 라고 야전의 문화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의 근거를 듣고 과연 이 사람의 명령이 거기에 있는지 이 사람이 아는 명령의 내용과 그 내용이 같은지 정도는 찾아보고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해병 1사단장이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보아도 또 당시 그 부하들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아도 명백하게 주의 의무 위반의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럼 현장 지휘관으로서 현장 지휘관이 그 강물을 보고 위험하다라고 사진을 찍었어요. 몇 번씩 위험하다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가도 야, 다 올라와! 라고 해서 도로 순찰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지휘관이 지금 사단장이 무릎 밑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과연 Yes, sir! 이라고 수명하는 자세가 법칙과 원리에 부합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태도를 보였어야 했느냐? 그게 바로 이 법칙과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요. 그거를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보이는 지휘관만 보지 말고 그 지휘관도 명령에 근거가 있다. 명령에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볼 수 있는, 보고자 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한 군인 정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집에 그 사안에서 현재 지휘관은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죠. 옛설이 아니고 얘기를 해야죠. 아무리 포병 모 부대가 엄청 깨졌어도 얘기를 해야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이대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제 부하 중에는 장화 신고 모래밭에 들어가서 하면 그 재난안전, KBS 재난안전 거기에 위험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이야기.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야기해야죠. 분명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이 법칙과 원리와 관련돼서 엄청난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는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과 그 다음에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이에요. 자, 이어서 자, 그러면 자, 목적이요. 아까 집에 그 사례들은 그 수정명령의 사례. 과연 어떤 신중함이 필요했나? 그거는 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개괄적으로 법치국가 원리 목적이 뭘까? 일반 사회에서는 이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그거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법률로 해라. 그거는 헌법 10조에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국가 원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 군대에서는 뭘까요? 군대에서는 헌법 10조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죠. 헌법 10조와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정리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 부분은 실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야전에서 적어도 내가 13년 동안 군대에 있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법무관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중에 이제 그 기본권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헌법 10조예요. 헌법 10조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누구나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이거고, 이 핵심적인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를 위해서 권력 분립, 상권 분립,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될 의무를 규정했어요. 최대한 노력해야 될 의무를. 자, 그러면 행정부 안에 국방부. 자, 국방부도 마찬가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기관이 노력하는 게 아니죠. 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군인은 바로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자, 그대들은 육군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군인들이 바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규정한 게 바로 헌법 5조 2항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따라서 군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그 임무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신성하게 생각하는 임무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한 것처럼 특별한 보상, 특별한 지금처럼 이렇게 적어도 미군은 전 세계에서 작전을 해서 그런지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미군들이 지나가면 그 공항에서 이렇게 먼저 뭐 티켓팅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또는 뭐 어떤 자리를 배려해 준다든지 우리 인천공항에서 그런 모습 있나요? 우린 그런 모습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철학이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명예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국가가. 그래야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예요, 복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정도의 수입은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정도의 주거시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줘놓고 군인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한다. 그거는 바퀴 빠진, 전제 없는 자동차 바퀴 빠진 몸통에 불과하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다시 와서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군인 정신, 야, 군인 뭐 까라면 까는 거지. 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헌법 정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명예와 복지를 특별한 보상으로 전제로 했을 때 군인은 헌법 10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헌법 5조 2항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강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치국가 원리가 사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 법치국가 원리가 군대에서는 뭐라고요? 국방이라고요. 국방이라고요. 국방이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법치국가 원리가 군대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에서는 법치국가 원리가
나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사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법칙과 원리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군대에서의 법칙과 원리의 목적은 국방이라고요. 군인 개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국방이라고요.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것인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는가가 바로 군대에서의 법칙과 원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거를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법률 우위, 뭐 있어 보이죠? 독일에서 쓰는 용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법칙과 원리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거. 자, 근거가 뭐라고요? 다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거기에 근거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고, 법률 우위,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아까 전에 근거가 법률 유보, 법률 우위는 뭐냐면, 명령을 바꾸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명령이 왜 지휘관이 바뀌면 자꾸 명령이 바뀌잖아요. 그 명령이 바뀔 때 근거가 있어야 하면 기본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불이익을 보는 군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거예요, 두 가지. 과잉금지 원칙. 즉, 새로운 지휘관이 와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의 목적이 정당하냐, 그리고 그 명령의 방법이 적합한 거냐,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하들의 불이익하고 그 불이익이 최소냐에 돼요. 최소냐, 그리고 법익이 균형이 되는 거냐. 내가 명령 내리는 거하고 명령을 바꿔서 내리는 거하고, 그로 인해서 부하 중에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게 생겼는데 그거하고 비교 역량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느냐까지 신중해야 된다까지가 바로 법칙과 원리의 구성 요소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거기까지.